자, 이번 시간에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초 중에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워볼 건데, 변수는 별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미지수 x는 10이라는 게 있다 했을 때, 자, x 플러스 20 하게 되면 얘는 결과가 뭐죠? 뭐가 나오죠? 그렇죠. 30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변수는 이게 답니다. 변수는 이게 다예요. 근데 그냥 변수를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변수를 쓰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int x. 자,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요 int는 무슨 뜻이냐면 인티저의 약자예요. 자, 인티저가 무슨 뜻이냐면 정수입니다. 정수. 자, C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려면 얘를 이제 변수를 선언하려면 그 변수에 맞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변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int만 아세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int는 뭐냐면 내가 10진수 정수만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면 int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int 쓰시고 여기다 x라 쓰게 되면 이런 x는 뭐냐면 변수명인데 a라 지어도 되고 b라고 지어도 상관없어요. 변수명을 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여기다가 변수명을 지을 때 앞에 숫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뭐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막 언더바 오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쓰는 거 상관없어요. 한글로 변수명 짓는 것도 상관없어요. 한글로 별로 짓진 않지만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자, 첫 번째 변수는 첫 번째 특징,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두 번째, 변수는 변수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 만약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이 숫자, 정수예요. 그러면 그 정수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붙인 이 녀석이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나는 A라는 공간에 10진수 정수를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변수는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공간이에요. 공간.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A는 2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A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A를 출력해볼까요? 여기다가 A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맞춰보세요. 자, 이게 변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력한 요 A는 20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변수 A로 봐야 될까요? 그냥 나름대로 정답을 무조건 외치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얘는 변수일까요? 20일까요? 네? 변수일 것 같죠. 자, 근데 자, 변수는 잘했어요. 괜찮아요. 자, 변수는 어떤 걸 변수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는 보이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이 는을 뭐로 배웠냐면 같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가 다른 게 있어요. 요건 같다가 아니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입연산자. 내가 A라는 공간에다가 20을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것, 요건 변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값이에요. 즉 대입연산자가 있지 않는 것은 다 뭘로 보면 되냐면 값으로 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A한테 대입연산자가 지금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뭐예요? 우측에 있는 건요? 값이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값 뭘로 보면 된다? 그렇죠. 20이라고 보면 돼요. 20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논리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서 작용한다. 즉 얘는 뭐다? 20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A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얘는 취급하는, 그러니까 해석이 20이라는 거예요. 실행해볼까요? 20 나오죠. 자, 그래서 변수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 변수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고 우측에 있거나 대입연산자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값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값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는 다 뭐다? 값인 거예요. 값.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A는 40이라고 이렇게 또 썼어요. 이렇게. 그럼 맞춰보세요. 제가 13번째 라인에서 요거 출력하면 20이 나올까요? 40이 나올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출력했을 때 20과 40이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변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언어 통틀어서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저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디도 없어요. 무조건 변수에는 값을 몇 개? 하나밖에 저장 못합니다. 2개 이상 저장 못해요. 무조건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때 40이 출력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2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변수라는 녀석은 아주 지주 없는 녀석이에요. 지주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A라는 녀석한테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줬죠? 지금 20이라는 값을 지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은 20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40이라는 값이 갑자기 대뜸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20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40이 찾아왔네? 그러면 20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메모리 구조상으로도 이 A라는 공간에 20이 원래 있다가 40이라는 값이 찾아오면 20은 실제로 날아가고 없어요. 어디서부터? 요 라인, 즉 11번째 라인 이후부터 A는 계속 뭘로 보면 되냐면 40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20과 40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의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재활용을 한 거예요. int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선언하고 a라는 걸 다시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변수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변수를 재정의한 거예요. 즉 여기서 7번째 특징,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게 int a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컴퓨터는 그런 거예요. 야, 너가 사용하려는 int a가, 너가 사용할 요 a라는 변수가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야,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가 코드 똑바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선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거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르게 쓸 수는 있죠. 요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B라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요. 이거는 뭐기 때문에
기존의 int a라는 변수를 재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얘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이걸 아까 뭐랬지만 뭐라 했냐면 변수 선언. 이거를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내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그 공간이 뭘로 초기화된 거예요? 2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하거나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 기존에 있는 변수를 뭐 중복 선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수를 재활용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변수의 해석에 대해서 계속 집중 조명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때 요 a는 뭘로 봐야 될까요? 값이요. 그렇죠. 값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값으로 봐야 될까요? 20. 그렇죠. 코드의 순서로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a는 뭘로 보면 되냐면 20으로 봐요. 20.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 a는 뭘로 보면 되냐면 20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값으로 작용하는 건 20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 더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때 출력하면 뭐 나와요? 50. 그렇죠. 5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변수의 특징. 자, 첫 번째.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선언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수는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은 int밖에 안 배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수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고 우측에 있거나 또는 대입연산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값으로 본다. 그 다음 변수에는 값을 오직 몇 개? 하나밖에 저장 못합니다. 2개 이상 저장하는 프로그램 언어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변수를 재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변수는 중복선언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요 7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변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지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